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최근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올림픽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다뤘는데 뭐 어쨌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네. 올림픽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난 도쿄 올림픽 때부터 뭔가 올림픽이 예전만큼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막상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 뛰는 경기들 보면은 또 재밌게 보기도 하고. 이번에는 특히 편파 판정이 좀 있었죠. 네네. 있었어가지고 분노를 금치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어제 쇼트트랙 경기를 보는데 괜히 제가 다 떨리더라고요. 또 그러니까요. 편파 판정 생길까봐. 네. 그 선수들은 또 얼마나 더 떨리겠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물론 그럼 다행히 중국 선수가 없어가지고 편파 판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편파 판정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음. 올림픽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공정들 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번에는 한복이 논란이 됐었고 그렇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 뭐 한복, 아리랑 민요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는데 상고 돌리기도 하고 맞아요. 장구 치기도 하고 뭐 그랬었죠.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됐었는데 중국의 이런 문화 공정들 어떻게 보시나요? 문화 공정의 의도가 학자마다 여러 가지로 분석하긴 하지만은 이걸 조선족의 문화를 자기네 문화로, 그러니까 조선족의 문화가 곧 중국의 문화이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가 원조고 한반도 문화는 중국 문화의 아류다라는 식으로 자기네 나라 주변에 있는 문화들을 이렇게 공정함으로써 문화적인 또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의 어떤 이득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 공정이 올림픽에서 또 등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중국의 이런 공정들은 사실 문화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사실 이번 올림픽 앞두고 가장 이슈가 됐었던 거는 위구르족에 네. 대한 그러니까. 탄압인데 사실 위구르족은 중국인들이랑 완전히 다르게 생겼거든요. 종교도 이슬람으로 다른데 이분들에 대한 이제 인권 탄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국은 이제 하나의 중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죠. 그런 작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제 몰아내고 한족들을 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있는 그런 환경인데 뭐 그런 거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고 뭐 아까 한복 얘기 더 하자면은 사실 저는 한복을 입고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조선족도 어쨌든 우리랑 똑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조선족이 입는 복장도 한복이고 그리고 조선족은 어쨌거나 국적으로는 종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 입고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소수민족 56개를 상징하면서 56개의 복장을 입고 나왔잖아요. 그 소수민족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중국에 속해 있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중국을 이루는 것 마냥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게 인권 탄압의 국가 폭력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비판할 여지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중국인들의 돈 넘은 사이버 불링, 사이버 괴롭힘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확실히 이번에 올림픽 보면서 느낀 거는 중국이 이제 최근 몇 년간 미국을 넘어서려고 하는 게 국가적인 목표잖아요. 네네. 그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중국이 중심인 세계 질서를 만들고 싶어하는 게 그죠. 이제 중국인데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자기네 문화만 우수한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소수민족에 대한 문화들을 강제적으로 포용시키려고 하고 소수민족들을 탄압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중국이 대국이 되기에는 좀 힘들겠다 이런 그죠.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선진국이라는 이름이 아마 앞으로 수십 년 안에는 붙기 어려울 겁니다. 중국의 문화유산도 굉장히 정말 찬란한데 그 찬란했던 문화유산 자기네들이 다 깨부셔가지고 오죽하면은 그 공자 명자 연구하는데 한국의 도움을 요청할 정도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꼭. 본인들의 좋은 문화들도 있는데 이렇게 자꾸 우리나라 문화 가져다가 자신의 문화들로 만드는 건 대국이 할 짓은 아니거든요. 자기 나라의 문화가 많이 빈약하니까 그러겠죠. 이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논란이 된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 올림픽에서의 정치적인 발언, 올림픽에서는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전에 뭐 우리나라 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 이거 한번 들고 있었다가 런던 올림픽이었나요? 네, 그때 경고 받아서기도 했고 그리고 지난 도쿄 올림픽 때는 전에게는 아직 5천만의 5천만 국민과 응원이 아무튼 아무튼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어기를 인용해서 선수단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달았는데 일본에서 항의를 해가지고 이제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해서 현수막 이제 떼어졌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도.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올림픽이나 국제 스포츠에서의 정치적 발언, 표현의 자유일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게 올림픽 헌장 50조 2항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뭐 올림픽이 열리는 곳에서 모든 종류의 시위와 뭐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을 금지한다. 이 헌장의 구절이 왜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게 강대국들, 특히 전쟁 범죄를 저질렀던 국가들 또는 전체주의 국가들이 자기네 체제를 선전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수단화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헌장을 제정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헌장이 제정된 이후에도 수많은 정치적인 시위와 퍼포먼스들이 올림픽에서 종종 있어 왔어요. 이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거는 이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있었던 건데, 이 검은 장갑 또는 검은 주먹 퍼포먼스라고 하는, 이 1968년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되잖아요. 육상 200m 경기에서 미국 선수인 이 존 카를로스와 토미 스미스가 1등과 3등을 하거든요. 이때 성조기가 올라오면서 미국 국가가 나오잖아요. 그때 가슴에 손을 얹고 경례를 한 게 아니라 고개를 푹 숙이고 검은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한 주먹을 이렇게 번쩍 들고 이런 퍼포먼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올림픽 위원장이 이거는 정치적 행위다. 이런 일은 올림픽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그 IOC 위원장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히틀러에게 나치식 경례를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 두 선수는 당시에 선수촌에서 추방됐습니다. 그 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 이 정치적 퍼포먼스들이 있어 왔어요. 1956년 멜버른 올림픽에서는 헝가리 선수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소련 선수들과 이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당시 소련이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침공했거든요. 또 1980년대 모스크바 올림픽에서는 블라디슬라브라고 하는 이 폴란드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이게 소련에서 열렸던 올림픽이잖아요. 소련 관중들을 향해서 이제 주먹 감자를 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어요. 당시에 폴란드에서 반공산주의 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소련에서 굉장히 격분해서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서방 세계의 질서로 돌아가는 게 IOC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OC에서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제 역사들이 있었죠. 저는 어쨌든 스포츠는 우리가 그런 감정들이 실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 스포츠는 또 다른 전쟁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한일전을 바라보는 그 자세는 정말 어떤 전쟁보다 더 강렬한 그런 맞아요. 자세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스포츠는 또 전쟁이랑 다르잖아요. 스포츠에서는 그래도 물론 편파 판정이 있을 수 있지만 룰이라는 게 있고, 그 룰을 맞춰서 공정한 시합을 따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도 인정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더 멋있는 위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편적인 인권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림픽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죠. 요즘에 EPL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네. 무릎 꿇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 그런 아주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림픽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세월호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교황이 노란 리본을 착용했을 때 누군가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교황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잘 기억나진 않습니다.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권 탄압 사건에서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식으로 중립을 취하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폭력을 방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것이 정치적이고 어떤 게 비정치적인가 구분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은 이런 보편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검은 장갑의 퍼포먼스를 했던 토미 스미스 선수는 얼마 전에 이제 서한을 IOC에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 스포츠맨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인종차별 등 사회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중립을 지키라는 것은 침묵하라는 것이고 이는 불평등을 수용하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이렇게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남은 일정도 우리 응원하면서 네. 올림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뭐 메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무사히 귀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